아, 쭉 둘러봐서 아시겠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깨끗합니다. 그러네요. 그 위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랑도 가깝고. 역세권이라서 요즘 이 근처 전세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기 호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보면 집들이 깨끗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집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네. 그 보증금이 1억 5천이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건물 연식이나 접근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그 요즘에 하도 전세 사기나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 아, 보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호실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건물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좋아서 계약하려고요.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하실 거죠? 아, 네. 아, 저쪽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자, 빠지고. 저는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어떻게 연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김 사장,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다음 달 만기 세입자들이 거의 연장을 안 하겠다네. 계약이 끝나고 나간 다른 호실 한 개도 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서 다들 불안한가. 전세 거래가 좀 뜸하다. 솔직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없으면 계약 연장 안 하는 분위기고, 특히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더 그렇더라. 로이어 빌리지도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 그렇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 내 밥그릇 뺏기는 것 같지만 우린 친구니까. 김 사장도 임대업 등록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번 알아봐봐. 로이어 빌리지 25실이나 가지고 있는데 하는 게 낫지.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네. 아, 임대차 보증금이 총 24억인데, 임대차 보증금이 너무 커서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을 넘는다고 신청해도 이거 심사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보증금보다 좀 낮춰서 제출하면. 그래, 예전에 박 사장이 다른 임대인들 중에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거든. 1억 5천대인 몇 개 호실을 8천으로. 그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단 보증만 받으면 된다 이가. 이게 뭐지?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네. 집주인이 가입했나? 아, 네. 저 로이어 빌리지 세입자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증 신청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임대차 보증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요즘 하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입했습니다. 세입자분도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불안했었는데 다행이네. 계약 끝나고 나갈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전세 사기도 최근에 또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나영 씨도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런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김성훈 변호사님은 전세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 전세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 변호사님들은 전세 계약하실 때 전혀 이제 뭐 사기를 당할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감히 뭐 누가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으신 사무장님 이런 피해 없으신가요? 일단 전세 사기 피해는 저는 없는데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곧 P라고 하죠. 예, 예.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가. 근데 예. 그 임태랑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이게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못 돌려받은 적은 없는데 못 돌려받기 직전까지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아시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때 좋지 않으라고 꽤나 고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 가장 이제 흔히 당하는 전세 사기 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흔한 유형은 몇 가지로 반복됩니다. 첫째,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소위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 둘째, 근저당 가압류 같은 설정이 계약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셋째, 임대인이 다주택, 다호실을 돌려막기 하는 구조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증보험을 악용하거나 서류를 다르게 제출한 형태처럼 서류상 안전해 보이게 만드는 방식도 문제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 저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지금 드라마에서는 허그 보증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 보증회사들이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하니까 저라도 일단은 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좀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드라마상의 그 임대인이죠 김장호 씨의 행동 그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자, 그러게요. 뭔가 이나영 씨에게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마. 내 엄마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엄마는 혼자 있다고 식사 거르고 그러는 거 알지? 내 여기 집 계약 끝나면 엄마 옆으로 갈까? 뭐 회사야 좀 멀어지겠지만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도 되고. 괜찮다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걱정밖에 안 하네. 알겠어요. 내가 주말에 한번 들릴게. 네. 네. 임대차 계약이 다 돼 가는데 연장하실 거죠? 저 고민이 좀 돼서. 아니, 왜요? 아니, 회사도 가깝고 좋다면서요. 혹시 보증금 걱정이라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장합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믿고 연장하겠습니다. 네. 엄마도 아직 괜찮다고 하시고 2년 뒤에 엄마 계신 쪽으로 이직하든가 하지 뭐. 임대차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다 하니까 믿고 연장해도 되겠지. 이 계약서 좀 이상한데? 확정일자 자료랑 비교해보니까 금액이 다르네. 실제 보증금이 더 크네. 실제 금액 적용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잖아. 이거 보고해야겠다. 보증금을 낮춰서 이제 신고를 했었죠. 그렇죠. 들켰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김장호 씨 되시죠? 예. 제출하신 일부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보증계약은 취소 처리됩니다.
어? 보증계약이 취소됐다고? 여보세요? 아, 저 보증계약 취소됐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서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좀. 뭐 문제요? 아, 보증된다면서요? 저는 그거 믿고 계약 연장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계약 연장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계약 연장했으면 끝이지. 누가 보증금 안 준답니까? 진짜 너무하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노?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증 계약을 해놓고 이를 근거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어 반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믿고 계약 연장한 건데 이제 어쩌면 좋노. 네, 나영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막막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막막하고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일 겁니다. 네. 그 임대인 김장호 씨가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믿고 연장합시다. 이 말에 연장을 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 이나영 씨도 이 김장호 씨가 가입했다는 보증보험이 연장을 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더 막막한 것이요. 지금 나영 씨가 김장호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여 자동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나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장호 씨는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나영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 김장호 씨와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었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나영 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임대인 김장호 씨가 이제 보증금을 낮춰서 허위 서류를 이제 꾸며서 낸 거잖아요. 그게 취소 사유가 될까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대상 주택의 부채 비율이 100% 이내일 것이라는 보증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장호 씨가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요건에 충족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실제 서류를 보니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제 보증 계약을 할 때 허위 서류를 냈는지 뭐 어땠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뭐 확인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를 임차인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나영 씨가 그 김장호 씨가 제출한 그 서류가 허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건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이후 이나영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자신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장호 씨와 체결한 보증계약을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뭐 어떻게 항변이 왔습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계약은 김장호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이나영 씨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제542조에 따라 보증계약의 하자에 대한 항변으로 이나영 씨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나영 씨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보험이 가입된 거를 재차 이제 확인까지 하고 갱신계약을 맺었는데도 그런가 보네요. 네, 이나영 씨는 갱신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나영 씨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나영 씨는 김장호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다행입니다. 그렇죠. 하마터면 이제 보증금 정말 못 돌려받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이나영 씨 같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네, 실제로도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면 저희들이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밑줄자, 별표, 그리고 돼지꼬리 땡땡.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해지나 취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오. 자, 임차인을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근데 말씀 중에 이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건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될까요? 네,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대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만 신뢰하여 이나영 씨처럼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임차인도 계약할 때 이 보증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허위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허위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정도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믿지 말고 보증 대상 금액이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 보증 기간은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보증계약 분쟁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나영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나영 씨는 이를 신뢰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보증계약 취소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씨처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